박 전 대통령 오늘 새벽이죠. 4시 45분쯤 서울구치소로 수감돼서 잠시 후면 수감된 지 만 12시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일반 수감자들과 같은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한한 기자. 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머무는 구치소 내부 모습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2평이 안 되는 조그마한 곳에 이 접이식 매트리스를 쓰면서 관물대와 세면대, 간단한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점은 통상의 방과 다르게 변기를 쓰는 부분이 좀 뚫려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자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모든 방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 방을 제외하면 좁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하루 일과를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 취침할 때까지 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 보통 6시 30분쯤 기상을 해서 이 오전 7시 10분쯤이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빵을 먹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그리고 낮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또 4시 50분쯤에 일정이 종료됩니다. 이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통상 하는 게 뭐냐 하면 접견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45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원래 이 국선도를 좀 하는 모습들이 그동안 많이 언론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오늘은 모르지만 향후 이 운동 시간에 국선도를 하면서 운동을 30분에서 45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요일은 운동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은 제외하게 되고요. 이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오후 5시 40분쯤에 저녁 식사를 하고요. 밤 9시에는 취침을 드는 그런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근데 서한원 기자, 오늘 구속 수감된 첫날인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속보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개인 하루 일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 변호사를 접견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온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접견했다 그런 소식은 들어온 건 없고, 다만 추가로 변호인단을 더 선임해서 이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선임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현수 기자, 네. 우리 다 알다시피 박 전 대통령 하면 영예이자 퍼스트 레이디 그쵸. 역할을 했고, 또 한 정당의 당 대표직을 맡았었고, 또 그쵸. 현직 대통령으로 지냈었는데, 이 구치소 수감 생활 쉽지는 않겠죠? 네, 낯선 생활일 겁니다. 특히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삼성동 자택에서 지낼 때부터 함께했던 요리사를 이제 청와대 관저 생활을 할 때도 데리고 갈 정도로 이제 입맛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도시락을 거의 먹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지금 구치소 식단 알려진 걸 보면요. 오늘 아침이 이제 빵과 케첩, 아까 서한한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구치소는 이렇게 식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사를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수임 번호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의 그런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좀 알려지길 꺼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알려진 소식으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이제 변호사가 오후에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현재까지 구치소에 도착을 했거나 만났다는 이야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심적 충격도 클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의 여인으로 불렸던 조윤선 장관의 경우 수감된 이후에 귤만 먹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최석호 기자, 그만큼 좀 정신적 충격이 크겠죠? 예,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살다가 구치소로 갔다 굉장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산다는 것이, 구치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렇게 보면 아시겠듯이 조윤선 장관 굉장히 화사한 모습으로 나오다가 구치소 생활 며칠 만에 저렇게 핏기 없고 마른 모습이었는데요. 왜 저렇게 됐냐? 생활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 밥이 아닌 곡기를 끊고 귤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박 증세를 보였는지 5분에 한 번씩 구치감에게 지금 몇 시냐 물어보는 아주 강박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호인을 맡고 있는 남편이죠. 박성엽 변호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접견실에 있으면서 케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변호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변호 업무와 함께 접견을 하면서 최대한 심정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한원 기자, 조금 전에 사진, 좌측에 나왔던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수감될 때 사진인 것 같은데, 머리를 좀 풀어 헤친 머리가 좀 이상적입니다. 가서 보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치소 안에 들어갈 때는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뾰족한 것들은 모두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올린 머리를 유지하기 위한 핀들도 모두 제거를 했어야 했는데 미리 이 영장 결과를 받고 영장이 나왔다는 내용을 듣고 이 1시간 30분 정도 지검에 대기하는 과정에서 미리 올린 머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화장도 다소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화도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한원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뭐 앞선 사례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한 취재 방법일 수 있는데 앞서서 구속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당시 일화들이 새삼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이 1997년 8월 달에 썼던 수감 생활 기록 노트를 보면 말복이 지난 지 3일인데 왜 이리 더운지 찜통에 들어있는 것 같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원래 서울구치소와 안양구치소에 서로 다른 곳에 있었었는데 그때 뭐 구치소에서 계란 후라이를 주냐. 그래서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도 안 준다 얘기하면서 어떤 식단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 현재 서울구치소는 이 방마다 선풍기가 놓여있기 때문에 여름에 조금 더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풍기를 쓰면서 생활을 하면 그래도 버틸만은 하다는 게 법무부 교정본부 쪽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뭐 특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알려지기로 이제 외부 일정을 갔을 때 뭐 공용 변기를 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알려졌었는데요. 이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시절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한 증언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기를 뜯어가더라고, 변기를. 근데 깜짝 놀랐어. 왜 변기를 뜯어가냐. 내가 쓰던 변기를 못 쓴다 이거지. 뜯어가고 새 변기를 설치를 했어요. 소독하고 닦든지 뭐 깔개 같은 거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걸 변기까지 뜯어갈 사안인가 싶었는데 그 예산 낭비잖아, 어떤 면에서. 그래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네. TV 보면서 예. 식사는 항상 관저에서 하시고 가서 하죠. 그때도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앞서 보신 송영길 의원의 얘기는 그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인천시청의 행사를 위해서 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천시장실에 있는 변기까지 뜯어서 다른 걸로 교체했더라. 경호팀이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만큼 좀 까다로운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서한원 기자, 의식주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도 음식일 텐데 우리 흔히 사식 얘기를 하잖아요. 사식 같은 것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여기서 이 사식이라는 게 저희가 사자가 붙으니까 외부 음식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구치소 내에서는 사식이 아니라 구치소 내에 추가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치금을 맡기면 하루에 4만 원까지 영치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추가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1,400원짜리 식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오늘은 된장찌개를 더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구치소 내 식당에서 이 된장찌개를 더 만들어 넣어주고 영치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감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 접견을 할 때에도 어떤 음식도 가져가서 전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사진이 서울구치소에서 먹을 수 있는 수감자들이 먹는 식판이군요. 일식 5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밥하고 반찬이 한 5가지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각보다 메뉴가 괜찮습니다. 물론 이게 안에서 먹는 게 과연 그 만족도가 높겠냐마는 1,400원짜리 식단이거든요. 근데 좀 특징적인 건 보시면 이 숟가락도 이 보통은 쇠를 잘 안 쓰고 플라스틱을 쓰고요. 주변도 모두 부드럽게 막 깎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극단적으로 자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모두 깎아 놓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우 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곳은 정말 하기가 힘든 곳이야. 내가 1년 6개월을 있어 봤잖아. 나는 그 대통령이 들어가시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나는 다 알잖아.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나 같은 강성도 번지기가 힘들었는데 그 양반께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는 오로지 수건입니다.
며느리 와도 수번을 불러야 되고 무슨 수번을 불러요. 내가 있을 때 내 수번이 1156번이었어. 내가 1156번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지금도 기억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대통령께서 수번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지가 걱정이야. 예, 앞서 저희 채널 A와 전화 인터뷰를 한 신동욱 총재의 목소리인데 들리기에 저게 수임 번호로 불렸다. 이 말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최석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박근혜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는 거냐? 구치소 안에서는요. 예, 이제 오늘부로 그 구치소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박근혜 씨라는 이름은 들을 수 없습니다. 수임 번호가 몇 번으로 지정이 됐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1234번이면 1234번 나와 이러한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996년에 그 재판을 받으면서 수임 번호가 새겨진 죄수복을 입고 재판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되기 전에 그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름표를 들고 수용 기록부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직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머그샷을 공개해라. 이러한 요청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바랬던 국민들의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른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제 검찰 수사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서 이제 검찰청사를 드나들어야 될 텐데요. 이런 모습 보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서운하게도 생각할 것 같은데 서하나 기자, 그 부분 취재한 거 있죠? 네, 이게 사실은 통상의 경우에는 검찰에 출석을 할 때 수의를 입고 출석을 하는 게 맞고 법원에도 통상의 경우 입습니다. 다만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구치소에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사복을 입을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번호를 갖고 수의를 입고 있는지를 못 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장시호 씨도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사복을 입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정 여론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와는 또 다른 조치가 됐기 때문에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구치소 앞에는 좀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8시간 40분이라는 역대 최장 영장 심사 기록 끝에 결국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피의자로 처음 선 재판정에서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사를 나서는 모습에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온 것은 새벽 3시 3분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이곳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새벽 4시 30분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1시간 30분이나 늦어졌던 이유는 이 도로 통제 등 경호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빠져나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실은 차량이 이곳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면서 모두 중단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올 때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는데요. 그 안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차량에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동 자택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는 삭발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씨와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를 좌지우지했던 실세 집합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갇힌 영화의 몸이 된 이상 더 이상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일은 절대 없겠죠.
네, 서한한 기자 조금 전 리포트를 보니까 삭발한 그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삭발하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저분 박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인 근해동산 대표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목소리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김주복 회장입니다. 상당히 충격에 빠지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하는 거였는데요. 뭐 머리를 깎을 때도 이 눈물을 흘렸지만 구호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요. 이 밖에 다른 지지자들도 역시 뭐 울거나 서로 끌어안고 울거나 혹은 또 욕설을 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뭐 지지를 하던 지지를 하지 않던 이제는 좀 국민들이 통합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현수 기자, 좀 네. 전에 서한난 기자 리포트 보다 보니까 네. 서울구치소가 전직 실세 집합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한 지붕 아래에 있죠. 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40년직인 최순실 씨도 있고요.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도 있고, 뭐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장관은 또 2명이나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도 있고, 문영표 전 장관도 있고,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있고요. 사실상 거의 뭐 정권 전직 실세부터 시작해서 거물급들이 함께 있는데요. 뭐 혹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뭐 당연히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구치소 측에서 동선을 정확히 관리해서 이렇게 공범들끼리는 마주치지 않도록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공범끼리는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는데 법원에 출석할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최순실 씨 재판도 있었는데 최순실 씨는 어떤 반응을 좀 보였다고 좀 취재가 됐나요, 서 기자? 일단 뭐 변호인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변호인의 설명은 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겠냐. 지금 아마 죽고 싶은 노릇일 거다. 이렇게 최순실 씨의 마음을 대신 설명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조금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재판에서 굉장히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 내내 변호인과 열심히 귓속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구속 여부와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고 또 최 씨가 뭐 눈물을 흘렸거나 속상했다 이런 것도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그러니까 겉으로 재판에서 드러난 최 씨는 아주 담담했다라는 게 현장 취재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